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명부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두고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에서 명부 조작을 두고 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쪽과 가능하지 않다는 쪽이 있었는데요. 가능하다는 것은 국정원 쪽이었고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선관위 쪽이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엉터리라고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 시스템, 이 해킹 가능성 여부를 놓고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현직 또 전직 고위 관계자가 충돌을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 결과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이러자 김용빈 현 선관위 사무총장은 보안 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모의 해킹 결과라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자,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이 백종욱 전 차장이 먼저 2023년부터 2023년 7월에서 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 보안 점검에서 외부로부터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거 이제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백종욱 차장이 국정원에 있을 때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무려 12주간에 걸쳐서 3개월이죠. 합동 보안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외부로부터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선거 시스템이 공격받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놀랬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그렇죠. 업무 보는 것과 선거 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함에도 이 업무망과 선거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선관위 업무망과 선거망이 연결된 지점을 통해서 외부에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다음에 백종욱 차장은 말이죠. 보안 점검 당시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나?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다시 말해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 등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안점검 당시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나? 라고 묻자 그렇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다시 말해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 라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거야. 이 말은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사고의 74%가 해킹 메일 공격이었다. 단 하나의 해킹 메일이라도 내부망 침투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IT 강국의 위상과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2년간 선관위 자체 점검 결과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하니 총점이 31.5점밖에 안 나온 게 맞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110개 기관 중에서 최하 점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최하였다는 거죠.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해 특정 후보의 득표수 결과가 변경 가능했냐라는 질문엔 전체 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야, 밖에서 들어가서 말이죠. 득표수를 바꿀 수 있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거 시스템 보안의 취약성은 지적하면서도 부정선거는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관리 시스템이 취약했다. 문제가 많았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즉각
통합선거인 명부망 침투는 국정원 보안 컨설팅을 위해 침입 탐지 차단 등 보안 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고,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투개표 선거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 선거망에 대한 실제 해킹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전체 6,400여 대 선관위 서버 가운데 300여 대 5%만 국정원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정원이 시간 제약, 인원 제약 때문에 모든 서버를 다 볼 수 없어서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선관위 서버가 약 6,400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5%인 300대만 진행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 선별해서 300대만 한 거다라고 선관위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국정원 3차장이 나와서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답은 하지 않았지만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명부 조작이 가능했다. 그리고 너무나 해킹이 쉬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면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국정원으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이게 뭐지? 이거 얼마든지 그렇다면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북한 쪽으로부터 해킹이 시도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멘붕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물론 아직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성공한 거 없고, 그다음에 밖에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그런 어떤 것이 없다, 흔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또 모르는 얘기죠. 지금 국정원에서는 분명히 밖에서의 침투가 가능했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명부 조작도 가능했고, 유령 유권자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가능했고, 이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렇다면 딱 스위치만 누르면 쉽게 말하면 그런 부정선거가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중앙선관위 서버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야말로 이런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자 수하고 그 다음에 그 명부에 있는 그런 투표 그 명부에 있는 사람하고 실제 투표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한 투표의 개수하고 표의 개수, 그 다음에 투표한 사람의 수,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의 수, 이거를 맞춰보는 그런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정원 3차장이 나와가지고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얼마든지 밖에서 침투에 들어가서 이 선거 조작이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충격적이죠. 이 지금 다른 어떤 그 조직보다도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도 어떤 그 침투의 가능성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없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없었다는 말만 하지 선관위에서는 말이죠. 그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갖다가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점검을 해보자는데 이 점검을 해보자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 절반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엔지니어라든지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한다? 더군다나 대통령까지도, 현재 대통령까지도, 전직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지금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이것을 의혹 여부를 밝혀야 된다. 사실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의심하는 정도 의혹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부정선거를 신봉자라고 말할 정도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 되면은 밝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국정원 3차장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김용긴 민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오늘 국정원 3차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 국정원의 해킹 이 가능성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을 바꿔서 선관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의 선관위 그 감사를 갖다가 선관위가 거부하는 등, 그다음에 또 선관위에서 여러 엄청난 채용 비리가 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갖다가 사법기관에 맡겨가지고는 수사기관에만 맡겨가지고는 이 선관위의 어떤 그 선거 부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비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관위 서버 점검일 거고 또 큰 거는 이제 국회 입법 독재라든지 예산 독재라든가 또는 이제 탄핵 독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거, 감사원이 마비된다든지 서울중앙지검이 마비된다든지 방통위가 마비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증언이 나왔죠. 백종욱 국가정보원 전 3차장이 얼마든지 그 기술적으로 해킹이 가능했고 그다음 부정선거가 가능했다라고 언급한 거 그렇게 증언한 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